262페이지 점유보호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여섯 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습득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그 자전거 점유자지 소유자는 아니죠, 그죠? 길에서 주운 자전거입니다. 길에서 주운 자전거인데 을이 말이죠, 너도 주었잖아 자식아 이러면서 만약에 빼앗아갔다. 자, 아무리 주운 물건도 빼앗아가면 안 되죠, 그죠? 빼앗아가면 안 돼요. 이자가 소유자 아니지만 빼앗기면 그러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입니까? 갑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이거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이 점유물 반환 청구의 요건은 우선 점유를 뺏겼을 때,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이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탈당했다. 이것처럼 강탈당했다. 자, 강취당했다. 또는 절취당했다. 이것도 침탈당한 거예요. 자, 침탈당했다 이 말은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걸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도난당한 것도 이 사람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거 맞죠, 그죠? 자, 이때 반환 청구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걸 잃어버리고 을이 만약에 주었다면, 그러면 을이 이 점유를 침탈했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자가 이 점유를 침탈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점유를 잃은 거지. 저 점유자가 유실한 때에는 일단은 적어도 갑이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되지만, 그냥 주운 물건은 그런 경우 반환 청구 안 돼요. 맞죠? 유실한 때는. 또 꼭 기억하실 거, 사추당했을 때, 이 말은 속아서 건네줬을 때 속견했지만 스스로 건네준 거예요. 빼앗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런 경우도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속아서 건네줬을 때 만약에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면 돼요. 그러나 주운 물건은 반환 청구 안 돼요. 스스로 건네준 거니까 점유를 침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가? 이 그림에서 당연히 침탈자 이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침탈자에게는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가 죽고 상속인에게 가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상속인은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 사람은 침탈 사실을 알고 상속받았든 모르고 상속받았든 안 따집니다. 모르고 상속받아도 그래도 침탈당한 사람은 그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 자, 매수인. 이자가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 병. 매수인. 자,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하려면 이 사람은 침탈 사실을 알고 매수한 자라야 됩니다. 자, 매수인은 무슨 승계인? 특별승계인에게 반환 청구하려면 이 특별승계인이 어떤 사람? 악이라야 돼요. 침탈 사실을 알고 산 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탈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는 따진다 안 따진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고의 과실, 이거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그 자전거가 자기 소유다, 자기 자전거다라고 믿었는데 과실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객관적으로 침탈했으면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자, 고의 과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침탈당한 점유자 갑은 뭐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자,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물권 침해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말고도
불법에게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네. 그와 똑같아요. 여기도 침탈자 이자한테 고유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진다 따진다? 안 따집니다. 만약에 이자한테 고유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뭐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환 청구권은 몇 년 내에?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그럼 1년 내에 반드시 소재기 해야 됩니다. 소재기. 이거 출소기간입니다. 출소기간. 출소기간은 소장을 내는 기간, 그죠? 1년 내에 반드시 소재기해야 돼요. 다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 아니었다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요거 한 개만 출소기간입니다. 요거 한 개만 소재기해야 되는 걸로 봐요. 출소기간이다. 왜 이래? 출소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교재 확인. 자, 26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보시면 전유, 침탈. 두 번째 줄 보시면 강취 또는 절취당했다. 이게 바로 침탈당했어요. 그러나 유실했다거나 사주당했다. 이런 것은 침탈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 그리고 그의 포괄생계인 및 악의의 특별생계인. 악의의 특별생계인. 자, 한 번만 더. 나에게 이자가 죽고 병에게 상속이 되었다. 이 사람은 선의자다 하더라도 이 값은 이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아니고 만약에 매매라면 이자가 선의일 때 그때는 이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매수인, 자, 특별생계인은 악의자라야 반환 청구 됩니다. 근데 상속받은 사람은 선이 이어도 반환 청구 당해요. 맞죠? 자, 이걸 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디귿에 침탈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 미음 보십시오.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1년 내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이건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입니다. 출소 기간이에요. 자, 그전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자, 이 제척기간 말입니다. 제척기간은,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권리행사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권리행사기간. 물론, 권리행사기간에 소멸시효 기간도 있는데, 소멸시효는 말이죠. 우리 채권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채권 이외, 예컨대 지상권 같은 거, 몇 년? 20년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법 전문상으로 보면은 채권은 10년 내에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몇 년 내에 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이 요게 자, 출소기간인가? 원칙적으로 출소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취소권 행사기간 언제부터 몇 년? 언제부터 몇 년? 좀 중얼거리지 말고 3년, 10년은 나와. 이건 몇 개월 전부터 나왔어.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말은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쉽게 말하면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벗어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자, 3년, 10년 안에 취소의 통지만 보내면 돼요. 취소, 제기 안 해도 돼요. 출소 기간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출소 기간 아닙니다. 근데 유독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 한 개만 우리 판례가 출소 기간으로 보죠. 그죠? 한 개만. 이유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아마 안 궁금할 겁니다. 그냥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제적 기간이 이게 도가 했는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는 당사자 주장 없어도 재판부가 자, 법원입니다. 법원 이름은 재판부를 말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른 제척기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채취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조문. 자, 264페이지 밑에 법조문을 조금 보세요.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았다면 그 방해를 제거하라. 그리고 손해배상하라. 자, 방해 받았으면 그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손배 청구 다 가능해요. 물론 손배 청구하려면 그 방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손배 청구하려면 그 방해자에게 고유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사망을 조금 주의하세요.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점유를 방해를 받았다면 공사 착수 후 1년 지났다거나 또 1년 안 지나도 공사가 완공되어 버리면 이때는 적어도 방해 제거 청구는 안 돼요. 손배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1년 안 지나도 어떻게 되어버리면 공사가 완성되어 버리면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는 안 되고 손배 청구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 방해 안 받았어요. 방해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를 예방해달라. 그 다음에 또는 주의하세요. 또는 그 손해배상의 담보를 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청구하면 안 돼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 또는 그 말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 자, 역시 이제 길에서 갑이 물건을 주었습니다. 물건을 주어서 갑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아니에요. 점유입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대의에서 이 을은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했던 거 한번 그대로 해봐야지. 을이 말이죠. 이걸 병에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인도해버렸습니다. 즉 갑의 의사에 반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빌려줬을 뿐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줘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의 의사에 반해서. 그랬을 때 이 갑이 이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병이 이걸 강탈해 갔다면 그걸 이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가능해요. 이 사람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점유가 침탈되면 간접 점유도 침탈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는 보시면 이 사람이 이미 인도했지 이쪽에서 빼앗아간 겁니까? 이거는 직접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도 침탈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경우는 비록 갑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준 거니까 이 을이 이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자가 침탈 당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우선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면 그죠? 그런데 직접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라야 그때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인정합니다. 스스로 이미 인도한 것은 침탈된 게 아니거든요. 이자한테 인정 안 되니까 이자한테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조문 밑에 동그라미 2번 간접 점유가 침탈되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 B가 간접 점유자 A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C한테 인도한 경우라면 B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니까 B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되죠? 안 되죠? 이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 A에게도 인정 안 돼요. 됐죠? 그러면 그 밑에 자, 일단 조문 읽어볼게요. 1항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죠? 알 리가 없지.
자, A가 이 물건의 소유자면서 점유자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만약에 B가 빼앗아갔다면, 자, 강탈해갔다면 당연히 A는 B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거니와,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인정되죠, 그죠? 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말이죠, 이 소송에서 A가 소유자가 아닌 걸로 판명돼 버렸습니다. A가 소유자 아닌 걸로 판명 나는 바람에 A가 패소해 버렸습니다. 패소했다. 패소 판결을 받고, 그래서 그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그래, 나는 소유자 아니다. 근데 점유하고 있었고 이자가 빼앗아간 것이었다면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또 제기한 거예요. 같은 물건을 두고서 반환 청구를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 소송을 제기하면은 거기서 패소 판결 확정돼 버리면 똑같은 소를 제기 못해요. 근데 이 두 개는 말이죠, 똑같은 소송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소송 아니에요. 여기서 패소 판결 받아도 이 판결의 흐르기 이 소송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이자가 침탈한 게 맞다면 여기서 A가 성소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먼저 제기했는데 이자가 스스로 인도한 거지 이자가 빼앗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게 판명되는 바람에 여기서 패소하더라도 이자가 그거는 내 거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다시 본권에 기인한 소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서로 영향 안 미쳐요. 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2항 보십시오. 2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안 한대요. 재판 안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B를 상대로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은 내 거다라면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래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자기 물건 갖고 있는 자한테, 자, 소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죠. 이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니 이 B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A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자가 침탈해 갔다는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 돌아왔죠?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자가 강탈해 갔다, 침탈해 갔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했더니 이 소송에서 말이죠, B가 그 물건은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자가 아무 권리 없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져온 거다. 라고 소유권에 기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소유권에 이게 상변했다. 이러면 자, 법원에서 A 보고 그거 B 거 맞습니까? A가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 가졌었네.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가져가는 거 맞네. 라고 판결해 주는가?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이 물건이 누가 소유자인가? 이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침탈해 갔는지, 소송의 상대방 저 B가 이 요건에 맞는 자인지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이것밖에 안 봐요. 누가 이 물건의 소유자인가? 이거는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한 번 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안 해요. 누가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판결을 달리 안 합니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자가 소유권을 얘기하고 싶다면 따로 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유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는 소유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점유권에 관한 것밖에 안 봐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안 해요. 이자가 본권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뭘 해야 된다? 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그냥 그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책에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다시 2항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누가 이 물건의 소유자인가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2번에, 밑에 2번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해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으로 확정적으로 상실하지는 않고 그 후 객관적인 사정 변화에 따라서 그 완전한 소유권이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존재 안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이런 소는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말이죠, 덕성여대라고 있는데, 덕성여대 들어봤습니까? 우이동에 있는데, 자, 이게 말이야 덕성여대 부지입니다. 여기 캠퍼스가 있고 여기 큰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야산입니다. 이쪽은 야산. 이쪽은 이제 임야 상태예요. 임야 상태. 이쪽에 동네 있고 이쪽에도 동네 있고, 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여기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 길이 나버렸어요. 아스팔트 깔아버렸습니다. 마을버스 다녀요. 마을버스. 마을버스 다닙니다. 이 땅이 법적으로 분명히 덕성여대 소유인데 이거를 사용 수익은 아예 못하고 있어요.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은 아예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만약에 이쪽 마을 주민들이 이거는 이미 완전 공중에 제공된, 대중 사람들에게 제공된 그런 도로가 되었으니까 소유자지만 소유자한테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확인을 구하는, 이쪽에는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안 돼요, 그죠? 저런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도둑놈들이지. 남의 땅 지나가는 또 고마운 거지. 무슨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사용 수익권 자체가 다 사라졌다, 이런 소를 제기하는 놈이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지, 그죠? 그죠? 자, 이런 소리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용 수익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소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소멸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만약 개발되고 해가지고 이쪽 완전히 돌아 놔버리고 그러면은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용 수익권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의 권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에서 말이죠, 이 마을 주민들한테, 자, 우리는 이 땅의 소유자지만 사용 수익권은 이거는 완전히 포기하겠다 라고 각서 써내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런 각서 써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2번에 첫 줄 보세요. 첫 줄,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자, 한 번만 더. 자, 토지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토지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권능은 소유권의 사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이걸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아무리 이게 도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권이 이거는 완전히 없는 거다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고, 자, 뒷페이지에 중간에 2번에 토지 소유권의 경계입니다. 자, 이 경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이거는 공부상의 경계, 지적도라든가 토지 대장 임야도 공부상의 경계에 따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경계에 따릅니까? 네, 특별한 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죠? 공부상의 경계입니다. 공부상의 경계. 자, 그 다음에 건물 어떻습니까? 건물은 공부상의 경계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경계에 따르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의 경계는 여기지 뭐, 그죠? 맞죠? 그죠? 이건 현실의 경계에 따라요. 공부상의 경계 관계없습니다. 건물은 현실의 경계에 따릅니다. 공부상의 경계가 아니고 현실의 경계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답니다.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된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매매 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 경계를 대지 경계로 그렇게 잘못 알고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해서 매매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밑에 그 밑에 판례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는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래 관념에 따라서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그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특정된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뒷페이지. 자, 소유물 반환 청구. 자, 소유물 반환 청구.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아무런 권리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 자, 공식이 이거죠,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요건이 까다로웠죠? 좀 복잡했죠? 좀 복잡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이 사람 물건을 어떤 경위로 이자가 가지게 되었는가, 점유하게 되었는가 안 따집니다. 유실한 것을 주운 건지, 빼앗아간 건지, 또는 속여서 가져간 건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 다음에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이라 그랬죠? 이거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여기 있는 한 이거는 소멸 안 해요. 그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있는 한 이거는 소멸 안 해요. 그죠? 몇 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가지고 있는 그자한테 반환 청구하면 돼요. 맞죠? 그죠? 요건이 아주 심플합니다. 소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튼 소유자라야 반환 청구합니다. 소유자라야 반환 청구해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자, 그러면 이거 판단해 보세요. 아까 했던 공부 그겁니다. A가 말이죠. 건물을 지금 건축 중입니다. 아직은 미완성 상태. 근데 독립된 건물로 아직 독립된 건물로는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골조공사 끝났어요. 아까 골조공사 아까 지붕, 주벽, 지붕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걸 B가 매수해가지고 이자가 이제 완공시켰습니다. 완공시켰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제3자 C라는 사람이 만약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그릴까? 자,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3자 C가 이거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랬을 때 이 B가 C를 어떻게 내쫓을까? 자기가 직접 완공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완공시켰지만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취득 못하는 거죠? 여기가 원시적으로 소유권 취득자입니다. 여기가 소유자입니다. 아직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의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죠? 그죠? 소유자라야 가능해요. 아까 판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건축주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완성 건물이래요. 미완성이지만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갖췄다 그랬죠? 자, 그 밑에 중간에 매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공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사람은 원래의 건축주입니다. 그죠? 원래의 건축주. 그 사람. 매수인은 같은 주 끝에 소유권 등기 절차를 거쳐야 소유자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수인은 원래의 건축주를 대비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도 조금 중요한 판례가 있죠. 자, A 소유 땅입니다. 이 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면서 이걸 C한테 대여했습니다. 대여해서 이 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그랬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법적으로는 간접 점유도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사람도 둘 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간접 점유도 점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학설입니다. 근데 판례는 현실의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래요. 현실의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의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라. 이쪽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지 말아요. 요거 좀 주의하세요. 자,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소유자가 반환 청구한다면 현실의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보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권, 즉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현실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고 간접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부정한대요. 근데 밑에 또 니은 보시면 이런 판례입니다. 자, A 소유 부동산인데 B가 임차했습니다. 임차했는데 그 자가 C한테 근데 전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점유, 이 사람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원래 임대차 기간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게 이 계약상의 의무 맞죠. 그죠? 그 계약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일단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계약 관계 기초에서 반환 청구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자 때문에 이자로부터 반환받는 게 다시 이자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반환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이자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니은의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 괄호 안에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해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면 그 상대방이 직접 점유자로 제한되지 않고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직접 점유 때문에 상대방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은 누굽니까? B를 말하죠. 그죠? 이 사람의 직접 점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반환받는 이 사람에게서 반환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번 더. 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죠? 그때 이렇게 반환 청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 소유 건물인데 B 회사가 이걸 임차해서 그런데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건물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잔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때 피고는 B 회사로 해야 됩니까? 직원들 C, D, E, F. 자, 직원들을 상대방으로 해야 됩니까? 피고는 누구로? B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점유 보조 맞습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주에게만 반환 청구해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물론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로 이 사람 내쫓는 것은 괜찮아요. 집행은 됩니다. 그러나 소송의 상대방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점유 보조자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4번 첫 줄, 상대방의 점유는 위법한 것이라야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위법, 이 말은 권리가 없다, 그죠? 권리가 없는 게 이게 위법입니다, 그죠? 이게 위법이에요. 자, 이렇게 위법이라야 하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은 요하지 않는다. 만약에 네 번째 줄,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 얘기는 우리 물권적 청구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죠? 나왔던 얘기 맞죠? 자, 그러면 이 말 기억하실까? 자, 물권 침해 당했을 때 그 발생하는 물권적 그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내포되어 있다. 자, 물권 침해 당했을 때 그 물권적 청구권 이거하고 손배 청구하는 것은 요건이 달라요. 손배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배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 침해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그 침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에서 자 밑에 청구의 상대방 현실의 방해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A 소유 땅에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A의 토지 소유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죠?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B가 이 건물을 C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자한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A의 토지 소유권을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는 C죠, 그죠? C죠. 그래서 C한테 건물 철거 청구, 부지 반환 청구 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방해자는 이자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건물 소유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 들어갑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등기 무가 건물이어서 이자가 건물을 인도만 받았을 뿐이지 이전 등기는 못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소유자 아닙니다. 이랬을 때 A의 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누구로 봅니까? 이 경우도 다시 이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를 이 경우는 누구로 본다? C로 봐요. C로 봅니다. 자, 미등기 무가 건물이면 이전 등기를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이건 인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건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상의 처분권은 있다 없다? 있다. 쉽게 말하면 사실상 소유자는 진배 없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이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자가 건물을 소유자 아니지만 이자 보고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 부지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걸로 봐요. 자, 한 번만 더. 원래 토지를 건물로 인해서 토지에 불법 점유를 당했을 때 애는 그 땅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등기 무가 건물이면 매수해서 인도받은 자 이자한테 철거 청구 들어갑니다. 이자한테 부지 반환 청구 들어가요. 고생들 많습니다. 고생들 많아요. 자, 이놈의 중개사가 뭔지 참 뭐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지.
요새는 그래도 저 호남 지역의 인사들이 뭐 주요 인사에 막 발탁되고 신났어요, 아주. 그요? 어제는 무안에서 강의하고 광주에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차에 묻어서 왔습니다. 그 차에 묻어서 왔는데 그 이제 5명이 같이 왔어요. 2사람은 그 수강생 아닌데 그 근방에서 술을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차 못 가져가니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탔어요. 수강생 아니에요. 그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경북 새끼들 뭐 새끼까지는 모르겠지만 경북의 나쁜 것들 뭐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강의 듣고 있는 분이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경북인데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고. 경북 진짜 욕해도 괜찮다고. 요새는 대구 사람도 진짜 그래도 문재인이가 20% 나왔잖아요. 그죠? 경북에서 20%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도 안 나왔어요. 그전 같으면은 똥준표한테 80%다 갔어요. 그전에는. 지금 40%밖에 안 갔지만, 그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아무튼 대구 사람 중에도 대구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댓글 보면은 나 대구 사는 사람인데 이 대구 쓰레기들 때문에 죽겠다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게 완전히 호남이 되었어요. 호남이 돼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확실하게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아마 좋아질 거예요. 뭐 자기한테 표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사람 의식 안 할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이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사람을 어떻게 뭐 무시하겠습니까? 이게 취향이 생각에 맞는 그런 정책을 안 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쪽에서 표 안 주면 자기들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자 시대 변화를 참 주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하세요. 자, 한 번만 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 토지를 건물 때문에 불법 점유 당하고 있을 때, 그 땅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건물 소유자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 경우는 이 사람한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대요. 미등기 무가 건물이면. 됐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 그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갑소의 땅입니다. 남의 땅에 을이 무단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건물에서 나갔습니다. 퇴거했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 건물에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반환 청구, 부지에 대한 그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다 반환 청구, 이런 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건물 철거하라. 그 다음에 부지 돌려달라. 그 다음에 부지 굴 엽서 썼으니까, 남의 땅 아무 굴 엽서 썼으니까 그 부당이득 달라. 그죠? 그러고 청구할 때, 자, 을에게 청구합니까? 벽한테 청구합니까? 을에게 청구해요. 자, 판례가 건물 소유자는, 이 사람 건물 소유자 맞죠? 설사 건물에 있지 않아도, 건물을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이 부지는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죠?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자 아니죠? 이 사람은 설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 부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에서 나가도 말입니다. 이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해요. 그래서 건물 점유자한테, 즉 을한테 반환 청구합니다. 그죠? 을에게. 그 다음에 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편, 자, 요거 확인하고, 자, 그 사안을 해결해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그 건물 또는 부지를 점거 안 해도 그래도 그 부지는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기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부지는 점유하고 있는 거다. 또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은 실제로 건물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는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경우는 이 을에게, 자, 다시. 원래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을에게 건물에 철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이 부지 이걸 불법 점유하고 있지. 건물 이걸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건물은 자기 거니까. 부지 이거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지 반환 청구,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 이거는 되지만 건물에서 나가라 이 퇴거 청구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갔습니다. 이때 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이건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건물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자가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면 어때요?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면 좀 소신을 가지세요. 소신을. 자, 대항력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것은 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자한테 대항한다 이 말이지. 대항한다 이 말이지. 이 부지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건물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땅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한다. 그런 문제는 그런 힘은 아니에요. 그죠? 이자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어도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이 건물에서 나가라 이 퇴거 청구는 이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항변을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사안을 해결해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 끝에 다만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자, 그림에서 누굽니까? 병이잖아요. 그죠? 병이죠? 자,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부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죠? 자,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어도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시고요.